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배제고 1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 문법 파트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펜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영상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게요.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예상 범위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without이 붙었을 때 쓰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단 개념이 과거 사실 반대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뭘까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름보다 한 시제 앞 사실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를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함정이 나온다면 그 둘을 섞는 거에서 함정이 나올 거니까. 자,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어순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어순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if절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의 해석으로 시작이 될 건데 if절의 동사는 이름이랑 똑같이 갈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had pp죠. 그래서 if 주어 had pp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절은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자, 저 따라해서 딱 두 번만 얘기할게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자, 다시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자, 그럼 왜 이 어순으로 진행이 돼요? 왜 이 어순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이거는 뭐냐? 이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특징인데 if를 빼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had 주어 pp다. 이건 원래 문장이 if 주어 had pp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절은 똑같이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 if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if 주어 had pp.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건 조금 이따 예문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어순 한번 볼게요. 가정법 과거의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 if 주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if절의 동사는 이름대로 가. 알았죠?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은 주어가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은 똑같이 나와요. would, could, should, might은 똑같이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의 어순입니다. 알았죠? would, could, should, might은 똑같이 되고 똑같이 나가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예문에서 한번 볼게요. 실제 예문에서.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얘는 언제 사실 반대였죠? 과거 사실 반대. 얘는 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if she had been here, everything would have been different 해서 보면 알겠지만 had pp 나왔고 would have pp 나왔죠. 과거에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면 과거의 모든 것은 달랐을 것이다.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if를 빼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자, 그래서 if를 뺐더니 had she been here, everything would have been different. 의미는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가정법 과거였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If she 한 다음에 were here, everything would be different. 라고 됐겠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현재 여기 있다면 현재 모든 게 다를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의 모든 게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 간혹 이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돼요?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일단 답을 하자면 첫 번째,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서 뭘 쓸지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의미를 잘 생각하면 돼요. w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죠? 뭐뭐 했을 것이다.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의미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이 조동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would have learned another language if I had had more time. 에서 이번에는 주절이 먼저 나왔네요. 나는 다른 언어를 배웠을 것이다. 과거에. If I had had more time. 만약에 내가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여기 역시도 if를 빼면 주어 동사 도치가 똑같이 돼요. I would have learned another language had I had more 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가정법 과거로 바꾸면 I would learn another language. 나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울 것이다. If I had more time.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갖는다면. 현재 사실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반적인 문장, if절까지 다 있는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됐었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봐야 됐었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거. 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도 without 가정법 과거랑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without 가정법 과거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without 가정법 과거의 어순도 좀 외워놔요.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이건 이제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without이랑 but for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어떻게 해석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뭐 없이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다시. without이랑 but for 같은 경우는 동사가 없어요. 여긴 전치사야. 그죠?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없이는 이라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주어 여기처럼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었는데 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의 뜻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할게요.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없다면의 뜻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without but for 같은 경우는 동사가 없어요. 전치사야. 따라서 여기까지만 봐서는 시제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이게 없었다면인지 없다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은 문장의 주어 동사가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없었다면. 만약에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없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쉽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날 리가 없죠. 이렇게 단순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됐었죠? 자, 따라해야 돼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은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쓸게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여순이었죠. 그래서 이 without but for를 if절의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if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if 주어 had pp가 나오듯이 if it had not been for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뭔지 상관없이 if절은 주어가 항상 it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사는 had pp인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와야 돼. 알았죠? 근데 without의 뜻이 부정행이기 때문에 had not been for까지 나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자, if it had not been for. 다시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if를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어 동사 토치가 된다. 그래서 had not been for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따라합시다.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단 without but for가 나올 때는 여기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without but for는 뭘 쓰든 상관이 없고 의미는 없이는 이라고 해석을 하다가 주절이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가 나온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였구나. 없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만약에 without but for 대신에 if절로 문장을 써야 된다.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나 if를 뺀 had not been for로 바꿔서 쓰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알았죠? 자, 그러면은 실제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문장에서. Without this determined group. 이 문장은 여러분 교과서 문장이에요. 자, without this determined group. 이러한 결연된 그룹이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might have pp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없이는 정도로 처음엔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The search for stolen works of art. 도난당한 예술작품의 search가 might never have begun. 시작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might never have begun. might have pp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without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이 without 대신에 but for를 쓸 수 있죠. 다시 이 withou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but for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without but for는 그냥 막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if절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 without but for를 뭐로 바꿔야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this determined group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여기를 봤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if를 빼고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킨다?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확실히 됐어요?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헷갈리게 함정을 내면 어떻게 낼지 한번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의 어순 어떻게 됐었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었죠. 그죠? 그리고 의미는 뭐였죠? 현재 사실 반대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 3과를 보시면 글의 흐름상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그건 이제 교과서 3과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쉽게 나온다. 알죠? 쉽게 나온다. 그럼 단순히 이 부분을 might never begin 이렇게 바꿔놓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틀렸네. 이건 글의 흐름상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여야 하는데 가정법 과거를 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죠? 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낸다? 그렇다면 이 without 대신에 if it had not been for나 had not been for를 쓰라고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작을 해야 되고 그 부분까지는 수업 시간에 지금 이 영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업 때 따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 어순이 어떻게 됐었죠?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might have pp. 언제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이거 일단 한 가지 외워놓고 가정법 과거 여수는 뭐였죠?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언제 사실반대? 현재 사실반대.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혼합가정법인데 그건 특수한 상황인 거고 글의 흐름상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은 같이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을 완벽하게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를 봐야 되죠. 자, 일단 without 대신에 but for 쓸 수 있고 그 둘은 그냥 서로 막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대신에 but for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뒤에 문장에 주어 동사를 봤는데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로 된다. 이런 식으로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로 된다.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로 된다. 이렇다면은 이 without이나 but for를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if절에서는 가정법에서 if절에서는 if를 빼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기 때문에 had not been for로 바꿨을 수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면은 교과서 3과 수업할 때 속도가 진행이 훨씬 빠를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법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 기본적인 것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학여행을 갈 거예요. 수학여행 가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갔다 와서 기말고사를 화이팅 있게 시작합시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